네, 여러분들 강의에 앞서서 이제 방금 상위 1% 투자 비법 주주비책이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상위 1%가 어떻게 이제 코스닥 강세장을 대응하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보시고 다음에 또 무료정보방에서 로봇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나름 괜찮았습니다. 확실히 로봇주가 많이 유입이 들어오고 이제 뭐 로봇주 강세장이다. 이게 또 과언이 아닐 만큼 확실시 자리를 잡게 되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자, 로봇주. 근데 이제 로봇주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제 자랑 아닌 자랑인데 대마이평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이것도 코스닥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12월 23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드렸던 거죠. 하나 시스템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남들 반도체 볼 때 환율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말고 주변주, 조선이나 방산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이제 초반 한 주까지는 반도체 훈풍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전에 강세장이 아니라 안 좋았을 때를 대비해 본다면 조방원 쪽으로 유입이 갔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 눌렸을 때 조방원 쪽으로 가자. 반도체가 언제까지 저렇게 달릴 수 있나 지켜보면서 바로 하나 시스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요즘 흐름 좋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뭐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급등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 나와줬지만 지금 뭐 97,000원에서 마무리는 지었지만 저는 하나 시스템이 지금 투자 경고로 인해서 한번 지수 눌림에 따라서 같이 눌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 경고가 풀리게 되면은 저는 하나 시스템은 좀 더 봐도 된다. 그래서 어제 하나 시스템 AS 드릴 때도 10만까지 더 보자. 10만 시스템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9만 원대에서 한번 부딪혀줬지만 하나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레이저나 방산에 대해서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장력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인공위성, 거기다 AI까지 탑재한다? 저는 그러면 하나 시스템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방산 쪽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전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10만 시스템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주 내에서도 확실히 좋은 종목들 많은데 그중에서도 하나 시스템 투자 경고 풀리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10만 시스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공략을 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매수 들어가가지고 68%까지 뭐 수익이 났죠. 근데 저였으면 항상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고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릎이 어깨고 어디가 어깨인지 그게 어떻게 압니까? 차트를 보고 압니까? 저는 재무제표를 보고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확하게 그냥 어깨에서 팔았다. 그게 제 매매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멀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방삼 쪽, 그 다음에 현대로템 집중하면서 보유 종목 수익 나면 1월 13일 날 1월 13일 날이었죠. 뉴로메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이제 오전 11시 2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에 대한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날이었죠. 이날 오전 11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제 로봇주로 확실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뉴로메카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겠지만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 전부터 공략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고 나서 다음에 기준봉 시가 깨주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쭉 올려버렸어요. 저는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뉴로메카도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봇주 순환매에서. 그 다음에 로봇주 순환매 제가 시장 이야기했을 때 어디라고 했죠? 자동차 부품 쪽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뉴로메카도 이때 좋았는데 그럼 분봉에서도 한번 봐야겠죠? 분봉에서도 한번 보면은 이때 당시에도 이제 13일 날 보면은 한 번에 2시쯤에서 1시 오후 들어서 확실하게 뽑아줬어요. 바로 상한가 들어갔던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상승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승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종목을 잡고 지금 투자 경고거든요. 이런 종목을 모아가고 잡고 2026년을 대비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계속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고 지금 로봇주 굉장히 좋네. 그래서 로봇주 올라탔더니
또 순환매에서 또 물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종목, 로봇주 아직 못 잡으신 분들 있다면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가격 전략 대응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로메카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13일 날에 상한가 가지고 이날에서도 갑자기 시세 뽑아줬었어요. 그 다음에 내리는 듯 하지만 탁 뽑아줬죠. 제가 급등주 미리 잡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장 순환매 굉장히 빠르고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오전에 매물 나왔다가 또 오후에 매수 들어가는 그런 그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폭 줄이고 매수 들어가는 그런 그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에 막 주가가 막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에서 3분봉 기준으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뉴로메카도 이때 당시에도 제가 매도 시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세 뽑아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알테오젠 제가 이제 어제였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의 반등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반등을 줬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알테오젠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UBS에 대한 매도 리포트 27만 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제 화상방송에서도 UBS라는 곳은 8월 달에도 매도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상승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서야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왜? 그때는 확실히 실적에서 안 찍혀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달라진 알테오젠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도 사실 알테오젠 주주분들 보면은 많이 뺐었어요. 여기 아래 꼬리 크게 달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주주분들은 굉장히 걱정 많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장대 항공 나왔습니다.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전태영 대표님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에서 나온 발언을 좀 살펴보자면 ALT B4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단이라고 임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르면 뭐 다음 주에도 발표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까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알렸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랑 거의 이제 빅딜을 맺었었죠. 그때 당시의 규모가 2조 원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 규모로 저는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딜이 나왔어도 재료 소멸보다는 저는 확장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뭐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결국 물론 세론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세론으로 보지 않고 확장 국면으로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뭐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실적도 실제로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나왔던 게 기술 이전이에요.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해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출시 제품을 위해서 SC 제형을 택했고 30년도까지 보면은 거의 뭐 193개 약물들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0여 개 약물들이 특허 만료를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SC 제형을 적용해가지고 특허 만료가 30년도까지라고 본다면 보통 이제 3년에서 4, 5년 정도 전에는 계약을 맺고 임상을 시작하는 게 그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그 전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연도 그 다음에 27년도까지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기술 이전 개수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만약에 이제 뭐 기술 이전에 대해서 뭐 결과가 나왔다고 한들 간에 저는 더 확장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2건 정도 기술 이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적게 잡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할로자임에 대한 소송 특허 무효 이런 것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이런 뭐 악재성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했지만 지금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확실하게 이슈 나고 10% 불 뿜어줬다. 그래서 이전에 뭐 특허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서도 좀
시장에서 알테오젠에 반응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빅파마들이 뭐 기술 이전 할 때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료도 보고 검토도 하고 엄청 집중적으로 살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또 이번에 언급이 나왔던 게 비만 치료제 쪽이에요. 제가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언급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시장 자체 규모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초장기 지속형 기술까지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보통 이제 이런 것도 사실상 언급이 나오고 나서 이 기술 자체만 개발하면은 빅파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만 치료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속형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일주에서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이 여기서 월 1회 제형도 많이 없지만 알테오젠이 월 1회 제형 그 다음에 3개월짜리까지 성공을 해준다면 저는 알테오젠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업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 시장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것도 질병으로 분류가 된다면 보험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특허무용 소속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슈에 더 반응하는 그런 주가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약에 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오늘 장 초반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이시겠죠. 그래서 단기성으로 뭐 수익 단타로 이제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직전 고점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또 뭐 지금은 확실하게 100배 이상 오른 종목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지금 신용 비중도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서도 하락을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회복할 때도 굉장히 크게 해주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고 어차피 이제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슈가 세론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오젠까지 설명드렸어요. 오늘 알테오젠은 코스닥의 주인공이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 0.3%도 거의 알테오젠이 올렸다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제가 너무 많다. 뭐가 많냐? 제가 상한가 스쿨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에서는 들어오면 안 될 종목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업종 맞춤형 기술 심사 도입한다. 상장 폐지 요건 강화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실적이 안 되거나 아니면 3년 연속 적자인 종목들이 신성장 기업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한가 스쿨 시간에서 꼴찌가 전학을 가면 평균이 오른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지금 시장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코스피는 계속 신고가 달성하고 4,800포인트 이제 4,900포인트 들어가고 5,000피 바라보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2023년 고점 직전까지 온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성장 기업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을 이제 완화시켰다. 그러면은 신성장 기업이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은 언제부터 들어왔던 건가요? 2005년도부터 신성장 기업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권이 누구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이제 강화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950포인트 중요한 자리까지 왔죠. 2023년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해서는 코스피에 대한 자금도 어느 정도 코스닥의 유입이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매물 시원하게 뚫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사상 4,800대 돌파, 코스닥도 올랐다. 근데 코스피는 5,000피 바라보는데 코스닥 탑 10 모두 파란불이다. 이런 이제 이슈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이젠 믿어도 될까요? 라는 건데 저는 이제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 확실하게 YC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왜 하필 YC냐? 이 YC라는 종목은 이제 검사 장비 쪽이에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YC 설명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무료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치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5%거든요. 근데 제가 YC도 많이 보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쪽에서 검사장비 쪽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고 주가 자체도 계속 횡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YC라는 종목은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무료 정보방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팔로잉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오래됐다고 해봤자 거의 2개월 뭐 이 정도 됐는데 제가 왜 YC를 보자라고 하면은 결국에 TSMC 실적은 잘 나와줄 것이라고 저는 미리 내다봤습니다.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와줬고요. 그에 따라서 YC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전에 뭐 8월 달, 4월 달,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을 때 항상 2024년 급등이 나왔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 이때도 TSMC 실적에 대해서 업황 개선 기대감에서 올랐고요. 이날에서도 TSMC 실적 또 분기 실적 잘 나와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YC라는 종목은 이전에 뭐 삼성전자 300억 가량 이제 검사 장비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는데도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의 YC는 이전에 검사 장비 체결을 했다고 해서 올라주는 게 아니라 업황 개선 그리고 업황 유지 모멘텀에서 많이 올라주는 것 같은데 지금 2025년 대비하면은 거의 주가도 많이 올랐던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2025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둘 다 통틀어 가지고 지금 뭐 17,500원 부분까지 갔다가 또 내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000원, 16,000원 구간에서 부딪혀 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 충격에서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 TSMC 실적 잘 나왔고 AI 모멘텀은 지속적일 것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계속 가고 물론 TSMC랑 이제 YC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보자면은 TSMC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도 반도체 더 뽑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검사 장비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YC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 냉각 시스템에 대한 이슈도 언급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검사 장비를 또 추가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슈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YC에 대한 주가는 지금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도 무료 정보방에서도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드렸지만 약간 지지부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곧 다 왔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 오늘 뭐 로봇주들 같이 이전부터 제가 언급드렸던 기준봉 대마이평 수렴했죠. 시가 부분 거의 깨주지 않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봉 형성했다가 시가 부분 거의 깨주지 않고 물론 제가 12월 초반에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수익 구간이긴 하겠죠. 여전히 직전 고점 22,300원까지는 더 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게는 저는 3만 YC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YC 주주분들 확실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YC 이제 계속 들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언제 올라가지? 지금은 이제 뭐 내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뭐 매도하고 로봇주로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봐 오늘 Y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코스닥에서 수급이 월요일장에 들어와 준다면 저는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우리가 드디어 봐야 될 때지 않나.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랠리는 아직까지도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서 또 우리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유진 로봇 오늘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YC와 비슷하게 유진 로봇도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전에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계속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12월에 한 번 더 언급드렸어요. 결국 대마이평선인데요. 이전에 여기서 언급드렸었고 근데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나왔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었어요. 그 다음에 시세 잘 분출됐죠. 그러면은 로봇주, 유진 로봇 그동안에 안 갔던 로봇주들 나와주니까 시세 눌렸던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던 로봇주들, 현대차 이슈 관련해서 CS2025 관련해서 확실하게 올라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전에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고 YC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차트를 열 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많이 볼 거예요. 이거는 대마 이평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참고로 대마 이평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다음에 15% 상승했을 때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릎이 어디고 어깨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기준봉을 항상 잡는데요. 항상 이런 그림을 저는 유지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무료 정보방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마이평이 수렴해주고 그에 따라서 개구리가 도약 전에 확실히 점프를 했을 때 우리는 팔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할 때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몇 거래는 안 되고 1, 2주 이내로 수익 나는 그런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마이평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전에 하나 시스템도 그렇게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을 잡을 때
테마주나 아니면 재료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로봇주들에 대해서도 갑자기 발생하는 테마나 재료에 대해서 대응하는 매매는 기술적 포지션과는 별개로 속도 있게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평선이나 패턴, 이거를 제가 대마이평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패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 직전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2, 3일 이상 유효한 테마라면은 5일선 캔들, 저는 참고로 이제 21선 막 여기까지는 안 보고요. 단기평 5일선까지는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5일선의 눌림 캔들을 이제 잘 이용해서 추세 관리도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재료나 테마에 대해 이평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고민하다가 보면은 이미 늦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나 테마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세력들이 준비할 때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종목도 그랬고요. 요 종목도 그랬고 유진로봇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10월 달에 매수해가지고 다음 연도 1월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니죠. 매수해서 데이 트레이딩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2기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4종목 다 수익 났다고, 영욱시대 가족분들이죠. 4종목 다 수익 났다고 해서 하루 만에 4종목 수익 낸 거죠. 물린 종목 없이 계좌는 또 늘어났습니다. 이럴 때 유혹이 빠지기 쉽고 위에 말씀드린 마틴게의 매매 법칙이라고 위에 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 비츠로테크 이제 중기 종목 팔고 또 기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사고팔고로 반복하며 복리투자 계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대해서 막 10%, 20%, 50%, 60% 수익 나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가 손절없이 확실하게 계좌가 불어나는 것, 그걸 보고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틴게일 매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상위 1% 트레이딩, 여러분들이 뭐 코인 트레이더라던가 코인 선물 트레이더라던가 다 쓰고 있는 매매 법칙이에요. 근데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트레이딩 방법을 써야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코스닥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마틴게일 매매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촬영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맨 위에 고정해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데이 트레이딩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익을 내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면은 요런 이제 과도 분할 주문 시 주문 거부 사전동이라는 이런 게 나옵니다. 상위 1% 주주비책이라고 했죠? 상위 1%의 투자자들은 한 번씩은 받아봤을 경고 메시지거든요. 그래요. 일단 동의를 눌러야 매매가 가능하니까 눌러야죠. 그래서 고객님의 아래와 같은 매매 내역이 모니터링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지금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갖고 왔고요. 진짜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받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골에 가면 이제 노인분들 많죠. 아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우량주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어하는 경향도 있고 싱겁기도 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량주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고 확실하게 유심히 봅니다. 자, 산삼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한 뿌리에 수억 간다고 해도 이거를 팔아가지고 3만이들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알부자는 쌀가게 아저씨나 아니면 중국집 주인, 이분들이 진짜 부자겠죠. 그래서 평범함이 힘이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싶습니까? 대박 종목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 우량주를 지금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거는 여러분들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들어와주고 재무제표 건정성 안정하고 이런 종목들이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그런 종목이 우량주가 아니라 그냥 저는 대형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높은 대형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하게 우량주 같은 경우에서는 나우로보틱스나 엔젤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있죠. 우리가 잘 가질 수 있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끝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 즉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그런 우량주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온 종목, 이 종목도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 QR코드 촬영하고 들어오시면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기준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준봉. 그 기준봉에 대해서 지금 형성을 하고 아직 가지 않는 로봇주.
그 로봇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 궁금하시면은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